시험대 비교를 하겠습니다. 기권과 지구 기온. 자, 중단어 핵심 요약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이 기권은 지구 표면 둘러싸고 있는 대기이고 1000km까지이고요. 대기의 대부분은 지표 부근에 존재를 합니다. 예, 중력 때문에 그렇고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는 거고요. 대기는 이제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가 이제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르곤이 더 많고요. 자,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권의 층상 구조의 구분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올라갈 때 기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이게 기온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4개 층으로 구분한다. 원래는 지표면이 데워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 땅바닥일 거 아니야? 지표면이 데워지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멀리 있으면 지표면에서 도달하는 그런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기온이 이게 하강해야 돼요. 근데 하강하다 다시 올라가.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성층권에 20에서 30km 높이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는 층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50km에선 다시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존층에서부터도 멀어지고요. 지표면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80km보다 더 높으면 이제 열권이 되는데, 열권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대륙권이죠, 대륙권. 대륙권 기온이 낮아진다. 높아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에서는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높아지면은 기온이 낮아. 근데 기온이 낮은 애가 밀도도 크고요. 더 무거운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공기는 자꾸 내려오고 기온이 높은 공기죠? 자꾸 올라갑니다. 밀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기온이 낮은 공기가 아래에 있고 기온이 높은 공기가 위에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대류 현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있고 수증기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고 공기 대부분이 분포하는 곳은 대륙권이고 11km까지죠. 11km까지. 자, 성층권은 이제 50km까지인데 자, 기온은 이제 높아지죠. 높아짐. 왜냐?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럼 저런 데는 이제 대류 없고 기상현상 없고 오존층 존재하고 매우 안정한 층이고 뭐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고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은 이제 50에서 80km 높이고 기온이 낮아집니다. 높아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게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거는 얘랑 같이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가 없는데 기상현상은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없다.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열권은 너무 희박해요. 열권에서는 대기와의 마찰이 거의 없고 중간권에서 유성이 관측이 되는 거고, 열권은 이제 80 이상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저기 1000km까지이긴 해, 열권이. 근데 뭐 1000km 있는 데까지 공기가 뭐 막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어서 기온이 높아지고, 대류현상 없고요, 기상현상 없고요.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 대기가 희박해서 그다음 오로라 발생한다.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된다. 인공위성이 저기 완전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권에 있어요, 열권에. 자,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까닭,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구복사 평형과 온실효과. 자, 물체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지구 복사 평형,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고, 지구에 도착하는 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반사돼서 나가는 게 30, 자, 대기 중에 20, 지표면에 50이 흡수가 돼요. 근데 나가는 애 지구 복사 에너지도 70, 그러니까 합쳐서 100이죠, 나가는 거에. 자, 나가는데 중요한 게 이 대기를, 지표에서 방출되는 그 에너지가 대기를 데우고 나가요. 데우고 나가. 온실 효과가 있는 건데. 자, 구름 및 대기 지표면에 흡수되는 거는 70이고요. 나가는 거 70. 그래서 들어오는 거 70, 나가는 거 70. 복사 평형을 이룬다. 자,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온실효과는 좋은 거다, 좋은 거.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 되거든요. 온실효과는 있어야 돼. 없으면 너무 추워. 근데 그건 좋은 건데, 온실 기체의 양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높게 유지가 되는 거는 좋은 건데요. 높게 자꾸 높아지는 거는 우리 이제 생태계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죠. 주요 원인,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도 높아지고 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평균 기온 대체로 상승하고 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게 되고요.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폭우나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고요. 생태계 변화가 생깁니다. 뭐 아열대성 작물이 뭐 북상한다던가 재배지가 북상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 그냥 같이 해야겠네요. 지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존재가, 근데 그냥 너네가 하자. 다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시험이? 다음 주까지 시간 있으니까 너네가 합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십시오. 자, 이거 쓰시면 되죠. 자,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을 이제 기권이라고 하고, 대기권이라고도 하는데 기권이라 쓰시면 되고요.
1000km까지이고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 아르곤이 한 0.9%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4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쓰면 되고요. 자, 대류가 일어나고 기오스라고 되어 있네. 이런 거 기오스라고 되어 있는지 뭐 이름 쓰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시고 푸시고,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A 대륙권이고, 오존층 존재하고 매우 안정화층은 성층권이고, 오로라가 나타나고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큰 데는 열권이죠.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제 중간권이고, 그쵸?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태양 복사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지구가 방출하는 거는 지구 복사에너지, 태양 복사에너지, 지구 복사에너지. 자, 100% 중 70%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우주로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룬다. 30%는 오자마자 반사돼서 날아갑니다. 뭐 그 얼음 표면이라던가 뭐 흰 구름이라던가 이런데 반사돼서 날아가요. 자,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온실효과이고, 이런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온실기체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죠.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물도, 수증기도 있고요, 수증기, 메테인도 있고요. 메테인도 온실기체고 수증기도 온실기체. 근데 질소나 산소는 온실기체는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질소나 산소는 온실기체는 아닙니다. 자, 지구 온난화에는 이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높게 유지가 아니라 높아지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발생 원인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석연료 쓰셔야 되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서술형을 하겠습니다. 서술형 다음 주에 할까? 중단은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서술형 다음 주에 1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좀 풀어보고 갑시다. A가 질소죠. B가 산소. 3번이고요. 자, 기권의 두께 11km 아닙니다. 이거 대륙권이고 1000km고, 오른 거 뭐 2개. 대부분 지표 부근에 존재하는 게 맞고요. 여러가지 기체 섞여 있는 거 맞고, 질소가 가장 많고, 이거는 있잖아요. 수증기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일정한 게 아니에요.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요. 낮아. 온실효과가 사라지니까. 2번, 3번이고. 자, 기권은 높이에 따라 기온 변화가 일어나고, 기온 변화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름 써야 되는데 이름을 외워야죠. 밑에서부터 이거 대류권, 대류층 아닙니다. 성층권, 중간
간건 10건. 이 중간에 이제 계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적어놔봐. 대류권 계면. 여기는 성층권 계면. 아래에 있는 거 기준이야. 여기는 중간권 계면. 오전층은 20에서 30km 높이에 있고요. 자, A에서 D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대류권이죠. 밑에서부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10건 설명이고 10건. 요거는 D이고요. 네. 불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A랑 C죠. A랑 C입니다. 네, B는 아니고. 기상현상 일어나는 건 A죠. 대류권. 유성이 관측되는 거 중간권 맞고요. 전체 대개 대부분 차지하는 데는 대류권이죠. A죠. 네. 그 다음에 A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까닭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5번. 자, A에서 D 중 기권의 구조에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은 C고요. 네. 층을 기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C 쓰세요. 기호를 쓰라라고 했는지 아니면 뭐 이름을 쓰라라고 했는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표면에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써라. 오로라는 10건이잖아요. 10건. 자외선 흡수하는 거는 성층권이고, 강수현상 나타난다. 기상현상이죠. 대류권. 그러면 이제 다 나가네요. 다 나가. 5번이 답이고요. 지구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많고,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고, 지구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 보이거든요. 이거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가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이야. 적외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사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 많아요. 물론 네, 뭐 자외선도 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시광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들이, 그런 애가 온실기체야. 그래서 좀 그게 달라.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들은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입니다. 자, 대충 읽으면 5번도 맞아 보이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거다. 복사 평형일 때 둘이 같아야 되죠. 3번이 답이고. 자, 이거는 이제 복사 평형 실험이죠. 옳지 않은 거. 지구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전역이나 태양에 의미하고, 전역이라 더 가까이 오면 온도가 계속되면 틀린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일정해지는 거고. 흰색을 실험하면 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검은색으로 실험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복사선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색은 반사를 하니까 복사 평형에 이르르는데 더 오래 걸리고요. 자, 이게 반사돼서 날아가는 30이고 지구 복사로 나가는 70이고, A를 물어봤으니까 2번 골라야 되고요. 13번에는 4번이고요. 자,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나타난다. 이게 맞아 보이지? 온실효과라고 돼 있다. 온난하면은 이게 맞아. 이게 함정이야, 함정. 이게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로 나타난다. 이게 증가 안 했어도 나타나요.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맞아요.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진다. 이게 아니야. 이게 어렵네, 이 문제. 왜 어렵냐면, 온실효과가 있어도 똑같아요. 있어도. 그러니까 데워준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있어도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랑 태양 복사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온실효과는 원래 이 화석연료 사용 증가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옛날 지구도 있었어요. 온실효과가. 이거는 이제 지구온난화 설명. 지구온난화 설명. 답은 2번이고 15번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 온난화랑 온실효과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고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거 맞고 인간활동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 메테인가스 이런 거.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이다. 맞고요. 16번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니네 이제 수행평가에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뭐 지구온난화에 따른 뭐 사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개념, 뭐 어려운 것도 있네. 이거 교과서 나 활동지 좀 가져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활동지 좀 가져와 보세요. 정리하게. 활동지가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지.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교과서랑 활동지를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쓰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좀 가져다 줘. 그냥 이 뭐 활동지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옳지 않은 거 지구 평균 기온 대체로 상승하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고 해수면의 온도 높이가 높아지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기상이변 증가했고 온실기체가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강화되었다. 맞고요. 자, 17번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은 뭐야?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이거 외우셔야죠.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질소, 산소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으로 오른 거 3개. 사막화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만년설 감소하고 해수면의 부피는 늘어나고 육지면적 줄어들고 농작물 생산량 증가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요거는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감소한다고 봐야죠. 한류성 어종, 이거는 찬물에 사는 어종. 따뜻해지면은 한류성 어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죠. 열대성 질병이나 전염병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기 이런 거 되게 막 늦가을까지 막 살아남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질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 옳지 않은 거. 에너지 자원 절약한다. 화석연료 사용량 줄인다. 나무 심어 광합성량 늘린다. 풍력,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 국제 협력을 통해 온실기체 배출량 늘린다. 아니죠. 줄여야죠. 자, 숙제는 그 서술형 정복하기 31에서 32를 숙제로 해봐 주십시오. 네, 수고 많았습니다.